능지가 떨어진다, 지능이 떨어진다, 왜 이런 선택을 하냐, 진짜 바보다, 메타인지 떨어지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저도 이제 박나래 씨만큼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과 연관돼서 선택에 실수를 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동병상련이 조금 있는데, 박나래 회생 방안을 그게 이제 너무 빡세져가지고 박나래 씨 거 첫날에 나왔을 때는 좀 별일 아닌 것처럼 나왔었잖아. 그냥 뭐 매니저들하고 싸웠나 보다,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괴롭힘도 실제로 좀 있었던 것 같고 노동법 위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사 이모 나오면서 이제 많이 심각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방송 활동 중단하고 이러는데 뭐 이제 와서 회생 방안하고 이러기도 좀 애매하고,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거지만 되게 짧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 몇 주 전에 갑자기 여성 매니저 2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하셨죠. 박나래 씨 집을 가압류 하셨죠.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사안이 이게 허투루 볼 건 아니다라는 거였어서 처음 나왔을 때 좀 예의주시하던 사람들도 꽤 있었죠.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뭐 약간 서로 간의 대화 소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격리적인 문제로 박나래 씨가 그 개인 소속사로 나오신 거를 제가 얼핏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족 경영을 하다 보면 비전문가가 본인이 하기 좀 버거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월급이나 퇴직금이나 뭐 이런 게 좀 정산이 안 됐나 보다,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나 보다, 요런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제 점점 더 센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박나래 씨 매니저 두 분이 하루 평균 한 20시간 정도 일을 하셨다. 주 6일, 주 7일 일을 했다. 항시 대기하면서 박나래가 지시하는 거는 사적인 심부름이라도 업무에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지시를 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박나래 씨가 해외로 여행을 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일 출국을 해야 하는데, 매니저들이 가져가야 하실 짐 있으면 밖에 꺼내만 놓으시면 우리가 알아서 짐 싸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가져갈 짐 없다고 말을 해놓고, 당일날 와인잔하고 술하고 뭐를 챙기라고 말을 해서 매니저들이 부랴부랴 엄청 열심히 찾아봤지만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박나래 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여자 매니저 잡들이를 그것도 못 찾냐면서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자존감을 개박살을 내셔서 매니저 두 분은 그날 퇴사를 결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박나래 씨가 자기가 찾는다면서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본인도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연예인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을 매니저들한테 시키는 거는 사실 뭐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만한 보상을 주는가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리고 이렇게 잔잔발이 아니고 탑스타들의 특성상 시간이 너무 없으시기도 하고, 어디 은행을 가든 뭘 하든 어떤 업무를 보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버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매니저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는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상만 주면 돼요. 보상을 많이 안 준 것 같죠. 일단 매니저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김준호 씨가 하는 엔터 회사가 있죠. 거기에 박나래 씨가 꽤 오랫동안 뭐 9년인가 소속돼 있으셨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같이 일을 하셨던 매니저분들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박나래 씨가 나오면서 같이 나가자라고 말을 하며 제안을 하셨던 게 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나오자마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니, 원래 있었던 얘기 돈을 얼마나 나눠주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월급 500을 맞춰주겠다라고 말을 바꾸더니, 심지어 실제로 월급이 나와보니까 300만 원씩 나와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채로 약 1년여를 24시간 5대 기조를 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월 300 받으면서, 제 편집자도 지금 월 360입니다. 근데 하루에 20시간 대기를 하면서 월 300이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퇴직금 등 이런저런 정산을 요구했더니, 회사 대표인 박나래 씨 어머니가 약간 협박조로 너네 그러다가 고소당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정산을 해줬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 택도 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택도 없이.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소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근데 피해를 본 분들이 있고 피해 본 분들하고 좀 합의를 하고 잘 화해를 하고 이러면 복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큰 게 이제 주사이모죠. 결국에는 박나래 씨한테 주사이모가 있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의료인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아니다, 불법적인 거 아니다 라고 대응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중국계이신 걸로 보이고, 그분은 자기가 내몽골에서 의대 교수까지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입증된 것도 아니거니와 내몽골이든 외몽골이든 뭐 소문이든
이든 어디서 의사를 하든지 다른 나라에 와서 의사를 할 면허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새로 따야 되고 일본 가면 새로 따야 되죠.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니까. 근데 박나래 씨한테 주사를 놔주던 주사 이모는 한국에서 의료인의 자격을 갖지는 못하셨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주사 이모가 한 명이 아니다. 그 주사 이모가 바쁠 때, 메인 주사 이모가 바쁠 때 원투펀치처럼 다른 분이 와서 이제 한 번씩 땜빵을 해줬는데 그분은 심지어 아무 의료인도 아니시래. 그분은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JTBC 사건 반장 뭐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의료인이신가요? 물어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그냥 소일거리로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아주머니시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그 약국 가면은 링게루를 팔았어요. 마이신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우리 아빠 용접했었잖아. 아버지가 용접하시다가 좀 이렇게 다치고 이러면은 염증 나면 안 되니까 마이신을 가져와가지고 막 링거에다가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사 맞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약국에서 그렇게 막 팔았어.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의약 분업화가 일어나고 나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금지죠.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걸 좀 했나 봐. 옛날에는 새끼야 이씨. 소일거리로 주사 놓기 지금은 웃기잖아. 옛날에는 진짜로 있었다니까. 살인의 추억 보면은 송강호 아내분, 여자친구인지 아내분인지 그분께서 약국 가가지고 왕진 가방에다가 링게를 엄청나게 산 다음에 주사기 산 다음에 요새 너 벌이가 좋다며? 의사보다 더 번다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거 들고 가서 할머니한테 링게를 놔주고 했잖아.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니까. 옛날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근데 없어진 지가 지금 한 세월이잖아. 없어진 지 한 20년 됐잖아. 이제 그분이 옛날에 그런 거를 이제 소일거리로 좀 하셨던 분인데 뭐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언니 옛날에 그거 했다 그랬잖아. 그 박나래라고 알지. 그 사람 좀 가서 언니가 좀 놔주면 안 돼 해서 이분이 그냥 잠깐 알바 삼아서 좀 이렇게 놔줬대요. 요거는 이제 일이 좀 많이 커졌죠. 합법이 아니고 비범죄. 잘 지적해줬어. 합법이 아니었고 비범죄였죠. 그리고 매니저들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들고 경찰서 가서 도둑으로 신고하려고 했니 뭐니 얘기도 있지 않음?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은퇴 자숙이 아니라 거의 징역감 아님? 심각하네. 근데 그게 맞은 사람이 죄가 더 작을 거예요. 박나래 씨 죄가 더 작을 거고 해준 사람 죄가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헬스 쪽에서 불법 약물 얘기 나올 때도 한 사람은 과태료가 이제 생기긴 했지만 과태료도 잘 처분받지도 않고 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태료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아름아름해서 스테로이드를 구해서 몰래 꽂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 나오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전과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혼나고 뭐 3만 원 내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판 사람은 문제가 커지죠. 판 사람은 이제 감옥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박나래 씨가 감옥 갈 일은 아니고 박나래 씨한테 놔준 사람이 감옥 갈 일이긴 합니다. 과태료에서 끝나면 비범죄구나. 아니라고 진짜. 이렇게 요즘 짬뽕이 좀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군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뭐 이런저런 부조리도 했고 선후임들도 좀 괴롭혔고 특히나 내가 간부들 나를 괴롭히거나 좀 나쁜 간부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외박이나 외출 뭐 이런 걸 내면 그거를 인사과장님한테 올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문서를 안 만들고 도망을 쳐버렸다. 그래서 내가 별명이 연대 새끼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요걸 섞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댓글에 흑자 형님 사람 패서 대대 새끼였다는 소식 듣고 존나 정이 떨어지네요 이러더라고. 합쳐버려. 그걸 합산을 해버려. 그게 아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링거 같은 거 놔주는 거 의사가 아니어도 왕진에서 놔주는 거 비범죄였다라는 말과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요즘에 맞는 사람은 요걸 합쳐가지고 과태료만 내는 거면은 비범죄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대단히 큰 범죄는 아니다 이런 느낌. 벌금은 범죄 기록 남고 과태료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막상식으로 여러분도 이제 운전하시거나 앞으로 하시게 되면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나 뭐 이런 거 걸리실 때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 5만 원 밑에 벌금 4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어요. 둘 중에 자기가 골라서 낼 수 있습니다. 빨리 낼 거면.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벌금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과태료가 항상 1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과태료로 내셔야지 여러분 이력에 남지 않고 여러분 그 운전면허 점수도 안 깎여요. 운전면허 그 점수가 뭐 몇십 점 깎이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나중에 많이 깎이면 뭐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것도 불이익 있고 뭐 이런저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 2만 원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과태료로 내셔야 합니다. 항상 벌금으로 내시면 안 되고. 형 저는 과태료보다는 벌금으로 내려고요. 알았어 뚜벅이. M2로 과태료 좀 받았나 보네. 벌금 고르는 건 상남자 뭐.
벌금이 아니라 벌점이죠. 운전자 확인 가능하고. 그러니까 벌금을 내면 벌점이 동시 부과되는 거라서 같은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없어요. 벌금 내면 벌점이 있어요. 벌점이 쌓이면 불이익이 커져요. 여러분 이력에도 남고. 그러니까 과태료로 내셔. 박나래 씨 어디까지 했어? 사건 설명했죠. 주사 이모 때문에 일이 많이 커졌어요. 그럼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쇼츠에서도 보는데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얘기하더라. 그 매니저 2명이 일하는 기간 동안 박나래 씨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를 받는 줄 알고 일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을 건 금액이 5억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박나래 씨가 1년간 50억을 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나래 씨한테 5억 아끼려다가 50억 잃었다. 왜냐면 앞으로 최소한 1년은 활동을 못 하실 테니까.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만약에 이번에 회복을 못 하시면, 그래서 방송 은퇴가 되시면 아마 수백억의 손실을 보시는 것이 되겠죠. 기자분께서 하신 말씀 들은 겁니다. 쇼츠에서. 그러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댓글 저도 좀 확인을 했는데, 능지가 떨어진다, 지능이 떨어진다, 왜 이런 선택을 하냐, 진짜 바보다, 메타인지 떨어지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저도 이제 박나래 씨만큼은 아니지만 제 입지도 박나래 씨한테 뭐 100분의 1 될까 말까 할 거고, 박나래 씨만큼 뭐 이렇게 일이 커지고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연관돼서 선택에 실수를 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동병상련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하는 줄 알고 나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짓을 했죠? 그러니까 멍청하고 미련하고 심지어 나쁜 선택을 했잖아요. 제가 박나래 씨도 저는 좀 비슷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나래 씨는 나래바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방송에서 진짜 수백 차례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나래바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 정황들을 보면은 나래바에 룰이 있다. 들어오고 나면은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술을 마셔야 하고, 혹시나 언성이 높아지면 반드시 풀고 가야 하고, 남녀가 썸씽 같은 게 좀 느껴지면은 좋은 데다가 넣어준다,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아마 박나래 씨는 나래바를 하신 게 본인의 굉장히 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푼 일, 잘한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술을 별로 안 먹지만 술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니저분들은 나래바를 바스터즈 마지막 씬처럼 화염방사기로 지져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박나래 씨 매니저인데 나래바라는 게 박나래 씨 집에 있는데, 아니 집에 있으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좀 사와, 뭐 좀 사와. 끝나고 나면 개판 5분 전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청소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맨날 뭐 술 뭐 구해와. 갑자기 누나 그거 기억나? 옛날에 그 방송국 앞에 무슨 떡볶이 그거 있었잖아.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없어졌더라. 야 그거 어디로 옮겼잖아. 나 몰랐는데. 와 오랜만에 먹고 싶다. 다음에 먹으러 가자. 뭘 다음에 먹어? 매니저가 있는데. 누구야? 그 떡볶이 거기 강서에 있는 거 있지? 거기 2인분만 좀 포장해와. 빨리 와. 늦으면 안 돼. 를 에브리데이 하는데 어떤 매니저가 견뎌 이거를. 못 견디지 이건. 그러니까 나래바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겠죠. 근데 박나래 씨 매니저 입장에서는 나래바를 진짜 화염방사기로 다 폭발시켜버리고 싶었을 거야. 근데 박나래 씨는 자기가 나래바를 열어서 일에 치이고 지친 자들을 나와바리로 데려와서 고급 술을 접대하고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의 어떤 한과 서름을 내가 풀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해주고, 내가 이걸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나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박나래 씨는 아마 박나래 씨 매니저 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을 할 때 무고를 당하는 느낌이 났을 겁니다. 옛날에는 거기서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 술 처음 먹어봐요. 저 같은 서민은 이런 술 진짜 먹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한 잔에 20만 원이에요. 막 이랬던 애가, 내가 음식 만들어서 해주면 언니 너무 맛있어요. 나 진짜 맨날 이것만 먹고 싶어. 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랬던 매니저들이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자한테 이걸 유출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얘들 그때는 좋았으면서 지나고 나서 돈 받으려고 내 통수 친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돈 문제 같은 것도, 돈 문제도 아마 그냥 계속 자기 밑에 있었으면은 자기가 다 챙겨줬을 텐데, 너네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 거야.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밑에서 몇 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어려우니, 아니 김구라 씨는 자기 매니저분한테 어떤 외제 고급 차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박명수 옹 같은 경우도 매니저분을 억대 연봉을 챙겨주고 고급 외제차 선물해주고, 이런 미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어련히 그런
그런 거 다 해줬을 텐데 니들 복 차고 나간 거야. 그래 날 배신해? 그러면 나도 따박따박 법대로 해줄게. 퇴직금도 정확하게 30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전남친 얘기도 있잖아요. 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내가 하루에 20시간씩 오대기를 처하고 있는데 월급을 300을 받아. 근데 일도 안 하는 박날의 남자친구가 사실상 위법성이 있어 보이게 회사 격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월급을 400씩 받아. 이 사람 하는 일은 박나래 씨 즐겁게 해주기밖에 없어. 너무너무 솔직히 이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할 맛이 안 나요. 이거는 일하기 싫어. 이거 여초 사이트에서 박나래 씨가 지금 많이 까이게 되는 이유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여자 매니저 둘이잖아. 만약에 박나래 씨가 레지였어. 남자 매니저 둘이었어. 이 사람들 월급 300 받으면서 20시간씩 일했어. 근데 박나래 씨가 여자친구한테 월 400씩 주면서 자기 회사에 약간 가짜 사원으로 꽂아놨어. 이거 여초 사이트였으면 응원 받았을 거예요. 남 사용법 지리누 이러면서 모든 회사가 저렇게 돌아가야 하누 역시 나래 언니 레지 언누 믿었다노 막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받았을 거야. 근데 여초의 힘으로 컸다고 볼 수 있는 박나래 씨가 지금 여초에서도 지지를 절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자 매니저들을 남자친구 때문에 박하게 대했다는 거. 요걸 여초 사이트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를 아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박나래 씨는 이것에 대해서도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 못 느끼냐? 박나래 씨는 유튜브에 나오셔서 슈퍼모델 한혜진 씨 막 그런 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좀 남자 복이 없어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나 옛날에 전 남친 하면서 막 슬픈 과거를 떠올리는 표정이 되시고 앞에 있는 한혜진 씨나 이런 분들도 아이고 우리 나래 많이 빨렸지. 박나래 씨한테 그 남자친구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인데 내 돈을 보고 접근해서 나한테 돈만 빨고 떠난 남자인 거예요. 내가 월급 400씩 챙겨줬지. 얘 전세 구한다고 하길래 요 근처에서 전세방 구하라고 내가 회사 돈으로 전세금도 보태줬지. 내가 물신 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돈만 받고 날랐어. 나한테 슬픈 사연이야. 나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근데 이거를 여자 매니저들이 그 당시에는 언니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언니한테 그래요. 진짜 사람 아니다. 진짜 언니 전 남친한테 신뢰되니까 내가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나쁜 새끼다. 언니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박나래 씨가 그러니까 야 라면 좀 끓여봐 먹으면서 셋이 막 우리 여자들끼리 으쌰으쌰해요 이렇게 했던 일인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나의 상처를 사람들한테 폭로하고 그 폭로하는 여론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 통수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지금 다 자기가 피해자야.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돈 못 받은 거 남자친구 때문에 소홀히 대접받은 거 퇴직금이든지 정산 뭐 이런 거 잘 못 받은 거 계속 오대기 한 거 이런 거 이 피해 사실들인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한 2달 일을 했잖아. 그리고 나면은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아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좀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부끄럽고 그런 때가 오겠죠. 박나래 씨가 나르면 그런 때가 안 오겠지만 나르가 아니실 것 같아서 나르면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을 리가 없고 그런 때가 오고 나서 이제 지금을 많이 후회하시겠죠. 근데 술 계속 마시면 성찰하긴 어려울 듯. 술을 안 먹어야 돼. 저는 뭐 나르나 소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정도 많으시고 마음도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살피는 그런 마음씨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문제지. 술과 사랑이 문제지. 형 키는 어찌 될까? 그러니까 괜히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근데 불똥이라고 하기도 뭐해. 맞았으면 문제인 거고 안 맞았으면 문제 아닌 거고 뭐 그렇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사 이모 건에 대해서 박나래 씨 그 다음에 키씨 등등 다른 분들도 연루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야 한다면 형평성에 좀 안 맞긴 하죠. 왜냐면 옛날에 프로포폴이 문제가 됐을 때 지금은 프로포폴이 우리가 이제 M약성 약물인 거를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최초에 이승현 씨 이런 분들 막 걸렸을 때 여자 연예인분들 한 3명 정도 시계 걸렸었잖아요. 그때 감옥도 가시고 막 그랬잖아. 그때는 그런 상식이 없을 때였고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M양류 약물을 위법적으로 사용했다. 워딩이 너무 강력하니까 무슨 변명의 여지 없이 아주 그냥 년이 돼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분들도 뭘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했겠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죠. 왜냐면 그때 그게 M양류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프로포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최초에는 프로포폴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유주사라고 했거든요. 여자분들 특히 이제 연예인분들이 미 쪽으로 미용 쪽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무슨 주사 뭐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무슨 주사 해가지고 미용에 좋은 주사를 많이 맞아 오셨고 아마 이제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우유주사가 있는데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별 의심 없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디 몰래 구해다가 자기가 찌른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맞으시고 이랬는데. 그리고 한 분은 심지어 피해자죠. 그 연예인분 중에 한 분은 병원에서 우유 주사를 맞으실 때 어떤 성적 공격을 당했죠. 잠드신 상태에서. 한 번도 아니었고 여러 차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황상 느꼈는데 연예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화를 못 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프로포폴이 걸려버리니까 드러나서 그 의사도 처벌을 받았죠. 그분도 이제 그 뒤로 그냥 거의 아예 은퇴 수순 밟아버렸죠. 일이 좀 세다 보니까. 형, 박나래 미성년자 흥룡 사건은 저는 그거는 그냥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전에는 옛날 얘기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아이고 뭐 따먹자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되죠. 지금 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좀 흔하게 아저씨나 이제 아줌마들이 남자 애기들 보고 이러면 아유 참 따먹자 막 이런 걸 했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지의 시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확실히 성차별을 여성분들이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시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서로 성차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저도 우리 어머님 시대, 할머님 시대 여자분들은 많이 불쌍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도 80년대 혹은 그 이전 분들은 이런 희롱들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어. 저는 많이 안 당했어요. 근데 얼굴이 귀엽게 생긴 남자애야. 얘들은 한 4세에서 10세까지는 추가 공공재야. 귀엽게 생긴 남자애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아줌마가 갑자기 내 X를 만지면서 참 따먹자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아유 피하는 거 봐 뭘 한다고 뭐야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인데 내가 몰라. 이제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들한테는 교육을 좀 시켜줬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이제 자기 몸에 호기심이 조금 생기고 하는 그런 나이, 뭐 3살, 4살 이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교육을 좀 시켜요. 이제 신체 중에서 몇몇 부위들은 여기는 소중한 곳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대 만지게 하면 안 돼. 이런 교육을 해줬어요. 남자애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없어. 뭐 없어.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나 지금 5살, 6살 흑자야. 오줌을 싸 이렇게. 오줌 싸고 있으면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엉덩이 때렸어. 야! 진짜 왜요? 더 내밀고 싸 더. 그렇지. 사는 새끼가 당당하게 싸야지. 응? 그래서 다 싸고 나면은 이렇게 올리면 누가 그렇게 빨리 올리래? 당당하게. 당당하게 내놓고 다녀. 달랑달랑. 오줌 다 털고 올려. 알았어? 옷에 묻히지 말고. 네. 그럼 이제 우린 그때부터 가가지고 오줌 쌀 때 이정재처럼 가는 거야 막. 오줌 마려운 어린이 납시야. 이러고. 이래야지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형 존나 멋있긴 하네. 그러니까 멋있긴 해 솔직히. 이렇게 당당하게 길바닥에다가 오줌을 쌌다고. 지금 길바닥에 오줌 싸면 안 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길에다가 오줌 싸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랬다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오줌 싸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봐. 아유 고놈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풋 웃던지.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좀 귀여운 애 있으면 아유 참 왜 내 거 안 따먹냐고. 맨날 내 친구 거 먹고 아줌마들이 이발 눈깔 달려가지고 내 친구들만 그렇게 짬먹자 당하고 어릴 때부터 됐어 나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남자들도 이렇게 행적으로 안 좋은 걸 좀 당했어. 이제 박나래 씨가 방송인으로서는 많이 아쉽게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살아버리신 거야. 나이가 아마 저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84년생인가 그러실 거야. 그럼 지금 40대 초반 뭐 이러잖아요. 사고 치셨을 때도 한 40 됐었을 때잖아. 30대 후반.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으로. 또 어렸을 때 이제 전라도 뭐 그런 데서 사셨을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 근처에서 이웃이에요. 근처에서 살았으니까 약간 전라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나래 씨가 그 키즈 채널에 나가서 남자의 인형을 보고 이게 무슨 인형이에요? 아 이게 요즘 애들한테 많이 유행하는 쭉쭉 늘어나는 인형이에요. 보시면은 막 다리가 이만큼 늘어나요. 팔다리만 늘어나요? 또 뭐 하시려고요? 잠깐 줘보세요. 옆에서 아우 본인 딴에는 재밌는 거야 그게. 본인 딴에는 재밌는 거야. 재미 한인 아지매들 몇몇이 미국 가서 백인 남자애들한테 그 짓 하다가 법원 가고 그랬지. 말 존나 웃겨. 한국 아줌마인데 남편 따라서 미국에 세탁소하러 가서 귀여운 애기들 이렇게 보고 아유 이 꼬맹이들 너무너무 귀엽다. 아주머니가 한번 It's peanut It's peanut 아이고 딜리셔스 피넛 아이고 딜리셔스 피넛.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What the fuck Are you crazy? Crazy woman. 바로 그냥 경찰서에 연행되는 거지. 한국에서나 먹자지 미국 가서
딜리셔스 피넛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감옥 간다 진짜. 형 시대 X로도 말장난치고 그랬어? 여긴 내가 좀 사릴게.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다. 야 미안하다, 할 수가 없다. 아무튼 미국에서 뭐 그랬다니 그럼 재판도 존나 웃기겠다. 재판장은 근엄하잖아. 아주머니가 형사 재판이니까 또 변호사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미세스 킴? Yes I do. 오 마이 갓. 5살 남자 아이한테 너의 거시기가 맛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코리안 컬처. Do you know K culture? K culture is children boy moving. Do you know Ali? Butterfly? Sting! Delicious peanut Korean culture. 이러다가 징역 3년을 가야 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거시기 했겠냐. 문화 충격이다 진짜. Do you know 고추바사삭? 아무튼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게 재밌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박나래 씨를 지금 쉴드 치는 게 아니고, 물론 회생방안이라는 게 쉴드를 같이 쳐야지 영상 업로드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당시에 제 아내가 박나래 씨를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제 아내의 뭐라 할까 취향? 이런 게 좀 많이 버겁긴 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박나래 씨하고 화사 씨를 좋아해요. 눈을 뜨고 후회해도 내는 볼 거야. 아이야이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당시에 박나래 씨 거를 많이 봤고, 여자들은 박나래 화사를 많이 좋아해요. 제 와이프도 이제 뭐 박나래 화사 씨랑 좀 닮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형을 이 새끼야. 제재는 안 좋아하죠. 솔직히 제재 좋아하는 사람들 살면서 한 명도 못 봄. 박나래 좋아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거의 다 여성분들이지만. 화사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죠. 음악은 또 잘하시니까. 근데 제재 좋아한다는 사람들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봄. 아무튼 그래서 박나래 씨가 넷플릭스에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로 19금 코미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존나 재미없어요. 이렇게까지 재미없나 싶을 정도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저보다 재미없다 싶을 정도로 재미없어요. 정말 그냥 선만 넘고 더럽고 불쾌하기만 하고 재미가 진짜 한 개도 없어 진짜. 근데 야하게 느껴지도 않아. 그냥 많이 더러워요. 연기 얘기만 계속하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박나래 씨가 회심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 겁니다. 제가 요거 하나 듣고 이제 꺼버렸는데 화가 나서. 박나래 씨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고를 다녔는데 거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빨간 비디오를 보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정식 발매된 빨간 비디오는 봤는데 제목 없는 빨간 건 못 본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 빌려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문화 충격을 받아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애들이 다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애들끼리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저게 정상인 거야? 그런가 봐. 아니 몇 커플 나왔는데 다 똑같이 진행하잖아.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막 왜 빨아 이런 토의가 좀 있었대.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서양 것에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세우는 과정이, 그 초반 과정이 너무 미치겠는 거지. 근데 거기서 우등생이었던 반장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가 약간 페미니즘 해요. 나는 첫날 밤에 나한테 막 그런 걸 시키잖아?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가 먼저 내 거 알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거 보고 그냥 껐습니다. 안 웃기죠 당연히. 웃기지도 않고 이상하죠. 형 솔로 지옥 봤어? 형이 해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은 보기가 힘들거든. 어렸을 적부터 찐따였던 내 입장에선 비교적 짜치는 행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고맙다. 솔로 지옥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배울까봐 무서운 게 가장 큰 것 같아. 그래서 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나오는 솔로 지옥 같은 것을 보게 되더라. 보고 배우고 싶어. 근데 형이 이런 프로그램 리뷰해주면 많은 에이다들에게 도움이 되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자, 너 스스로 네가 찐따라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내가 얘기할게. 야, 이 찐따 새끼야. 네가 나는 솔로를 봐야 돼. 오답노트를 봐야 돼. 네가 X발 솔로 지옥을 봐서 뭐 할 건데? 네가 덱스 나온 거 보서 뭐 할 거야? 네가 덱스야? 너가 그거 보고 나서 출산율을 올려? 자율이나 올리겠지. 원래 오늘 칠 확률 98%인데 100% 되겠지. 이상한 거 좀 쳐보지 마 좀. 나는 솔로가 진짜고 솔로 지옥 같은 거 다 개 구라라고. 그냥 뜨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연예인 하고 싶어가지고. 조용아 고맙다. 상처받은 거 아니지? 솔로 지옥은 솔직히 너무 짜고 하는 게 보이잖아. 제 강성호 아니면 새끼야.
아무튼 그래서 박나래 씨 아마 그런 상태이실 거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좀 후회되시겠지만 좀 너무 늦지 않길 바라지만 늦었겠죠. 오늘이죠. 오늘 입장 표명하신 거 보니까 그냥 사실을 밝히고 싶다 쪽으로 많이 나오신 걸 보니까 아직도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은 못 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저도 들었던 조언인데 주변에 이제 빨아주는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라. 요렇게 좀 돼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장도연 씨가 박나래 씨를 만나서 위로를 해주는데 설마 아니 나래야 네가 진짜 짓 한 거야. 싸지 말고 지금이라도 디스패치 카메라 2대만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석고대지 하자 이렇게 말을 못 해주죠. 그냥 나래 일단 그런 거 보지 말고 일단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매니저들한테도 나도 한번 연락을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 그래도 한때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일 크게 벌리지 말고 좋게 좋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자. 재판 그거 이기든 지든 피말려. 이런 식으로 다 좋게 좋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백들을 박아버리겠어. 이시연 아저씨도 힘들죠. 아휴, 지금 생각해보면 이시연 씨가 참 많이 현명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 씨, 나 혼자 산다 팬층에서 이시연 씨 표적 잡고 좀 내려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나와버리셨잖아. 그때 기안84님은 당하셨고. 기안84님이 지금이야 많이 호감 이미지가 되셨지 초반 좀 지나고 났을 때 나 혼자 산다 매니아들한테 엄청나게 좌표 찍혀서 욕 존나 쳐먹었었죠. 조용, 고마워 형 오답노트 앞으로 참고할게. 근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좋다고 하는 거 형 관점에서 분석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오답노트 분석은 너무 많이 봄. 오케이,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너가 농구를 시작할 거면 오히려 KBL을 봐야 돼. 농구를 시작할 거면 NBA를 보면 안 된다니까. 네가 마이클 조든이요? 네가 르브론 자임스요? 네가 커리요? 네가 뭐 덩크 찍고 중앙선에서 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KBL 봐. 근데 너 입장에서는 형 근데 KBL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 나 그냥 마이클 조던 볼래. 요키치 볼래. 이런 거잖아. 오케이 이해해. 이시연 씨 메타인지 엄청 높은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랑받으시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흘러 넘쳐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쪽 계열이신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하죠. 저도 좀 그랬어야 되는데 연예인이든 뭐 유튜버든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나 이제 인기 많다 돈 좀 번다 하고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죠. 안타깝게도 제가 후자짓을 해버렸고 이시연 씨가 이제 전자의 인간이라서 매우 현명한 선택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괜찮아 형 아직 1000명 넘게 보잖아 한 잔에. 제가 지금 9일 연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1000명이 들어오셨네요. 압도적 감사! 멸공!